수업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학습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메일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고 더 계속 이렇게 간다면 결과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메일로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유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다. 교과서 286쪽에서 28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란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망토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멀리 예루살렘으로 원정을 떠난 이런 군대를 가지고 십자군이라고 불렀고, 이 십자군이 일으킨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고 합니다. 11세기 후반 1096년쯤에 예루살렘 성지를 순례하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박해를 한다. 사람을 마구 죽이고 해코지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해서 일으킨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당시 서아시아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제 사산 왕조가 끝나갈 무렵, 사산 왕조가 망해갈 무렵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슬람 세력이 서아시아 지역을 장악하죠. 정통 칼리프 시대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에 내분이 일어나서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고, 처음에는 수니파인 우마이야 왕조가 건립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우마이야 왕조도 오래가지 못하고 시아파가 밀어주는 아바스 왕조가 성립합니다. 아바스 왕조가 성립했을 때 투르크족들이 침입을 해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바스 왕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바스 왕조는 이슬람교에 국한해서 종교적인 그 지역을 지배하는 왕조가 되고요. 투르크인들은 종교를 놔두고 정치적인 그런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교황이 있다면은 이슬람교에는 칼리프가 있고, 그리스도교에 황제가 있다면은 이슬람교에는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배자죠. 자, 그래서 아바스 왕조 시기에 투르크, 이 셀주크 투르크가 같이 공존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칼리프 아바스 왕조, 종교적인 왕조 아바스 왕조 칼리프, 그 다음 정치적인 왕 투르크 술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리스도 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막는다. 그래서 이것을 쳐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십자군 전쟁을 각 계층별로 한번 나눠보면요. 교황은 왜 십자군 전쟁에 동참했을까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의 그리스도교를 더욱 넓히고 교황의 권위를 세계에 떨쳐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왜 그랬을까요?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이슬람 세력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계속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참에 교황의 힘을 빌고 서유럽 국가들, 프랑크 왕국이라든가 이런 봉건제 국가들의 힘을 빌어서 이들을 물리치자. 그렇다면 영주들, 기사들은 왜 나왔을까요? 이참에 자기의 영지를 더 확대해보고
기사들은 자신이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많이 끼었습니다. 상인들은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 무역로를 확보하자, 이런 생각으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고요. 그 외에 농노 같은 경우는 영주가 부역을 면제해 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200년간에 걸친 전쟁에서 단 1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6차례의 전쟁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그런 순수함보다는 약탈, 그다음 소년 십자군을 노예로 팔아먹는 등 십자군 전쟁은 이제 세속화되었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그런 전쟁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반대로 왕권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십자군이 교황이 보낸 하나님의 군대인데 다 해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을 믿고 교황을 따를 텐데 다 패하고 세속화됐고, 그래서 결국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점점 힘을 잃게 되죠. 그럼 반대로 왕은 점점 강화가 됩니다. 왕권의 반대 세력에는 교황도 있고요, 그 다음 영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황과 영주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성과 없이 십자군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얘기죠. 왕권은 그래서 강화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면을 살펴볼까요? 서유럽은 동방과의 교역 증가로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급자족적인 장원 경제가 무너지고 봉건 사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의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한 영주는 농노를 자유민으로 해방해 주는 대신 돈을 받고, 또 현물로 받던 세금도 돈으로 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면서 도시가 점점 번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서유럽의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등 외래 문화가 전래가 되어서 유럽인들의 시야가 많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도시의 발달에서 보면은 11세기 도시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넓은 공터에 판매하는 시장이 생겨나고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도시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북유럽의 도시가 발달하였는데요. 이들은 영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수공업자와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길드, 동업조합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는데요. 농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농민들의 지위가 아주 높게 향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14세기에 유럽에는 흑사병이라는 유행병이 번집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3분의 1 이상의 인구가 죽었다. 결국 잘 사는 귀족보다는 못 사는 하층민이 많이 죽었을 겁니다. 많은 인구가 감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농민들의 지위는 점점 향상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장원이 붕괴되고 봉건 영주의 힘이 약화됐고 화약과 대포가 등장하고 기사계급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에는 관료와 군대를 키워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4세기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영토를 서로 차지하겠다고. 그리고 영국에서는 왕위 개선권을 둘러싸고 장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의식이 향상되었고 성장했고 왕권 강화로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수업을 요약해 보면은 십자군 전쟁 결과 정치적인 면에서는 왕권이 강화가 되고요. 교황이나 영주의 세력은 약화가 됩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도시가 발달하고 이제 자유 상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화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슬람, 비잔티움 문화, 주변에 이런 많은 문화가 서유럽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중앙 집권 국가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